동네 발견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구의 이곳저곳을 탐험하는 프로 동네 발견가 이부커스 대표 박종윤님을 모셨습니다. 중구의 친구라고 하시는데요. 네. 네, 그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중구의 장충동에 살고 있는데요. 사업체도 그 옆에 광희동 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년째, 지금 결혼하고 난 뒤부터 10년째 이쪽에서 살고 있고, 사업체도 여행사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구에 사시니까 네. 중구의 친구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네. 근데 그 중구의 친구라고 이렇게 탁 얘기할 정도면 네. 중구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네 친구로서의 박종윤 네. 대표님에 대해서 네. 예, 얘기를 좀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 동네 친구가 된 지는 올해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사업체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작년까지 여러 가지 배우고 있다가 올해 초에 어떻게 중구 길거리에서 커피 로르라는 그런 표지판을, 광고판을 발견하고, 커피로드. 예,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사실 여행업이 어려워서 그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체에 좀 카페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연락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쪽 인연이 되면서부터 중구 문화재단 쪽에서 관계자분들 만나고, 또 관계자분들이 저희 동네 장충동에 이런 걷기 모임도 있다, 공간 모임도 있다, 이런 걸 소개하면서부터 제가 함께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행업이 작년에 진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겠네요. 네. 아우, 어떡해요. 진짜 힘드셨겠어요. 제가 그 여행업, 그러니까 2년쯤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그 의료관광업을 하면서 좀 바닥을 찍은 경험이 있었는데, 또 더 힘든 바닥이 이제 코로나로 또 지하 1층까지 있다는 것도 또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내려갈 곳이 없더라고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지금 다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여행업을 계속 포기 안 하시고 하신다는 게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라에서 도움을 주셔서 힘들 때쯤 뭐 재난기금도 주시고 사업체 지금 주셔서 일단 사무실 임대비 정도는 낼 수 있게끔 좀 견뎌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그 여행업 쪽으로 고객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 그 코리아 그 방역 때문에 해외에서 또 의료 관광객이 가끔씩 매달 몇 분씩 들어와요. 그것 통해서 어느 정도 회사가 유지되고 있어서 제가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그 커피로드 교육 받으시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네. 사실은 제가 그 군대 갔다 와서 카페, 커피숍에서 한 8개월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살려서 작년에 너무 회사가 어려우니까 할 일이 여행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 뭐 정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여행업은 영업 금지, 그러니까 불가 업종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할 일이 뭐 있을까 하다가 제가 그래? 그러면 나 커피를 한번 배워볼까 해서 여기 중구 그 훈련원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 기술 중부 기술원에서 4개월 과정으로 해서 그 커피와 관련된 디저트 카페라는 과정을 제가 공부를 했고, 그 이후로도 뭐 온라인 수강이든지 기타 외부 강의를 들으면서 커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다가 이 커피로드를 발견했는데, 이 중구문화재단에서 하는 이 커피로드에 제가 그 광고 홍보 내용을 보니까 그 강사진 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다들 강사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들어야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마침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근처에 이제 말베르크라고 예, 글라인드 박물관인데 거기 사장님도 강연자로 나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듣고 싶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뭐 지금 방송계 쪽에서 나오시는데 커피 인문학을 쓰신 그 작가님도 또 나오셔서 이건 제가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 과정이 끝난 뒤에도 이제 커피로도 이제 외부 강연이 있었는데 외부 강연에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마침 또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환자가 증가하는 방향에 그게 좀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 말베르크가 장충동에 있죠. 네. 예, 그 장충동 공간 탐방 네. 그런 모임에도 참가하시고 그리고 약수동 모임까지도 같이 하신다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처음에 커피로드 끝난 다음에 중국문화재단 관계자분께서 공간 탐방 산책 모임 여러 가지 있어요. 맛집 하는 것도 있고 무슨 배우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평소에 여행업 하면서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걸은 적도 없어서 한번 걸어보자라고 해서 제대로 우리 동네를 골목도 알아보고 걸어보자 해서 걷기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는데 그때 또 마침 또 나오신 동네 친구분 중에서 또 의료관광 쪽에서 병원에 영어 번역을 하는 친구도 만나게 됐고 그런 찰나에 제가 그 모임장이 됐어요. 어쩌다 모임장이 돼서 그래서 좀 중국문화재단에서 요 모임을 좀 활성화를 좀 원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늘려야 될까 그러면은 제가 약수동에 진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약수동에 모임을 있는 걸 알고 제가 이제 그쪽에 모임을 참가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참가를 하게 됐고 그쪽 모임장도 만나게 돼서 제가 그쪽을 한번 투어를 해서 팔각정도 올라가 보고 매봉산 쪽으로 이렇게 투어를 하게 돼서 친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는 제가 우리 모임이 있는 그 다음 달에는 역으로 제가 우리 모임에 와라 해서 2명이 또 저희 모임에 또 와서 그때 한 8명이 모여서 그 남산 다산 성곽길로 이렇게 한 바퀴 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명 정도 모였는데 2배 이상 8명까지 모여서 확장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 코로나 상황이라 그 하시던 일을 못 하시게 되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냥 주저앉지 않으시고 계속 무언가를 찾으시니까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롭게 그 중국에서의 어떤 활동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사업 아이디어까지 얻으시는 그런 상황이네요. 제가 이렇게 사실 그 옆에 제가 저기 빌라에 살고 있는데 사실 옆집하고도 사실 인사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와는 달리 그래서 그럼 동네 친구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운동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평소에. 근데 혼자 하긴 또 외로우니까 또 와이프가 또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2번 정도는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걷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구 다산 성곽길에 또 매력을 발견하고 장충동에 숨어있는 맛집이라든가 숨어있는 공간을 발견을 하게 돼서 제가 이번에 사실은 내일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뭐냐면 로컬 투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네 투어 상품을 반나절 상품을 개발을 했어요. 좋은데요? 중간에 제가 숨겨있는 진짜 맛집이 있어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순마마라고 진짜 숨겨져 있는 맛집이 있고 그 음식을 예술로 승화시킨 데입니다. 너무 맛있고 갈 때마다 감동이시고 그리고 사장님의 그 마인드 친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해서 무슨 행사가 있을 경우 대단히 뷔페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신 분이세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숨겨져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럭셔리 참기름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럭셔리 참기름인데 도시명 공장으로 된 건물이 있어요.
최근에 그 EBS 프로그램에 집 탐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무는 그 건축가가 있는데 그분이 지으신 건축인데 네, 독특한 건물인데 협소 건물식으로 졌는데 그 안에 공장, 참기름 공장이 들어가 있고 1층에 그런 참기름 제품, 그다음에 쿠키, 베이커리를 까지 판매하는 그런 공간, 복합 공간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도 이번에 저희 상품에 일정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게 좋은 데가 사실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중국가 또 이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가 하나 이렇게 생기고 만들어지고 그래도 뭔가 좀 특색 있고 좀 유서 깊은 뭐 그런 거를 흡수해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곳곳에 있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말베르크라든지 순마마 그리고 네, 쿠엔즈 버킷. 쿠엔즈 버킷 이런 어떤 곳들을 잘 소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말베르크는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그 운영하는 그런 느낌이 전문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그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혹시 제가 한 군데 더 추천해도 될까요? 네. 그 밑쪽에 20세기 소년이라고 카페가 생겼는데 영화 평론가 최강희 씨가 누구하고 운영하면 도서출판 춘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었어요. 테마로 영화 테마로 들어가고 책과 만남을 통해서 돼 있는데 그 지하 공간이 제가 가본 장충동 커피숍 중에서 가장 넓고 시설이 잘 돼 있고 조그맣게 영화까지 관람할 수 있고 이런 세미나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어서 제가 이번에 상품에 넣습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코스에 들어갑니다. 장충동을 꽉 잡고 계시네요.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장충동에 너무 알게 됐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외부로서 좀 나가서 사업체를 좀 옮겨서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또 집을 팔고 가려고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장충동이 워낙 교통도 편하고 먹거리도 많고 맛집도 많고 은근히 역사적인 공간이 또 많아서 이제는 떠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는 이제 역경이 오면 자 일단 피해라는 게 보통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피하고 멀리 떠나 뭐 이런 건데 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숨을 고르시고 거기 그 위험 속에서 다시 그 어떤 틈을 보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위험을 오히려 전화 위복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사실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얻은 게 더 많았습니다.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더 어려움이 이게 전화 위복이 돼서 오히려 기회로 제가 바뀌게 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계기가 코로나로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제 삶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사실 할 일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있는 쓸데없는 것도 싹 정리하면서 사실 깨끗하게 좀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거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제 삶에 있어서 뭐 필요할까 하다가 다른 일도 좀 알아보고 그러다가 또 좀 뭐 시간도 많으니까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관광을 전공을 했는데 올해 초에 또 박사과정에 등록을 해서 관광학 쪽으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관광을 제대로 알아보자는 생각에 다시 공부를 또 늦깎이로 또 10년 만에 다시 공부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면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 보드를 올리시는 분 같은 그런 파도를 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회사 여행업에 입문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네, 제가 사실 여행업을 군대 갔다 와서 관광 학원부터 시작을 해서 9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4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가 저희 IMF 시작이었죠. 와,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월급도 못 받고 회사 또 나왔고 또 들어갔던 회사가 또 이상한 또 카드 여행사기 때문에 좀 이상한 데로 또 들어갔고 그런 찰나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 여행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업이라서요. 중간에 뭐 사스라고 또 질병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본에는 또 쓰나미라고도 있었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또 코로나까지 있어서 코로나 전에 메르스도 있고. 너무 잘하시네. 그걸 다 겪어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었는데 이 코로나는 사실 그거를 전부 더 무너뜨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빠졌는데 이보다는 더 이상은 없을 거라는 사실 그 생각이 들어서 아주 희망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2009년부터 그 일반 여행업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09년도부터 저희 의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안 됐었는데 외국인에 한해서는 수익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해서 광고도 좀 허용하고 이렇게 해서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의료 관광을 우리나라 국가 육상 사업에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라고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글로벌 헬스케어는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의 그 병원이 해외 진출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해외에 있는 의사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 병원의 그 진료 기술을 배우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 사업이 이제 발달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의료관광 쪽,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쪽으로 제가 이제 2009년부터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서 법무부 우수유치관으로 최초로 4년 연속이 좀 됐었었고 현재는 이제 저희 서울시 서울 의료관광과 협력기관으로 돼 있고 뭐 영등포구 협력기관 또 전라남도에 또 협력기관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세요. 거의 그에 비해서 얼굴은 무척 동안이시다. 아, 혹시 제가 나이가 몇인지 알아맞혀 주시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자신은 없는데 최소 40대 후반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맞나요? 네네 어떻게 맞추셨습니다. 아주 쪽집게 예. 근데 그 어떤 외형은 30대 커피만 뿐만 아니라 밥까지 제가 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순마마로. 네. 네, 거기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어떤 좋은 사업을 하시고 그 사업이 참 고난이 많은 사업인데 그게 또 붐을 타면 또 이렇게 일어서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 또 말할 기회를 또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최근에 또 간판을 바꿨어요. 제가 사실 장충동에서 하나투어라고 혹시 아시죠? 하나투어 공식 인증 예약 센터인데요. 하나투어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실 영업을 거의 안 하다가 11월 1일부터 얼마 안 됐죠? 11월 1일부터 대폭 로고까지 변경을 하면서 전 직원 한 300명이 좀 출근하면서 지금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저희한테 간판을 바꿨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고도 바뀌었으니까 제가 간판을 거금 200만 원 주고 하나투에서 100만 원 지원받고 제가 100만 원 주고 아주 깔끔하게 지금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즘에 이제 사실 예약건이 전화가 가끔 오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예약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완전히 없어진다면 보복 여행이라고 해서 갑자기 여행객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여행을 왠지 하게 될 것 같다는 예측을 또 해보게 됩니다. 왠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제가 할인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
코로나 위기가 이제 금방 있었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할 거고 보복 여행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국민들도 사실 집 밖으로 안 나가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중국민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네. 제가 중구 보건지소에서 하는 건강지도사, 걷기지도사 과정을 지난주에 수료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수업을 받았는데요. 제가 동네 걷기 모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산책 모임을 하는데 걷다 보니까 제대로 걷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 여행 코스에서도 제대로 손님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걸어보자라고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제대로 배웠습니다. 걷기가 5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완보, 산보, 속보, 극보, 강보 5가지를 제가 제대로 배워서 걷기를 시작을 했는데 계단 걷기, 평지 걷기, 남산 걷기 아주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력을 기르게 됐는데요. 저희 동네 주민도 이런 제대로 걷기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님이 이제 힐링과 웰니스를 주장하신다고 하시는데 자, 웰니스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전문 용어를 일단 제쳐두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사실 저희 회사의 그 컨셉이라도 할까 지향하는 바가 바뀌게 됐어요. 코로나 전에는 다양한 여행, 모든 것을 다 하는 여행사로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제가 추구하기 시작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웰니스, 쉽게 말하면 힐링 여행이 되겠고요. 치유 여행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 전문 여행에는 사실 3가지가 혼합이 돼 있거든요. 이제 웰빙, 그다음에 휘트니스와 이제 그다음에 해피니스, 행복까지 복합된 개념인데 그래서 건강을 찾아서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예방하는 그런 건강을 제가 선호를 하게 됐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제가 웰니스 관광지를 계속 늘려나고 있어요. 병원과 포함된 의료 웰니스 관광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인천 쪽, 그 다음에 전라남도 쪽, 강원도 쪽, 최근에는 제주도까지 촬영을 마쳤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충청남도까지 진출을 해서 전국적인 건강 여행지를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중국민한테 추천 여행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종윤 대표님의 그 이북커스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홍보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저희 홍보 이사로 영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제가 뭔가 마일리지를 계속 얻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네. 예. 너무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북커스 코리아잖아요. 네. 회사명이. 예. 네. 여행업에 그 부커라는 책 읽는 사람이라는 네.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예. 회사명에 대한 어떤 사연 같은 거. 사실은 이제 OTA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2013년도에 그 온라인 여행사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이제 글로벌 업체로는 익스피디아라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여행사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사실 이북커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북커스에 한국 지사를 하고 싶어서 이북커스 코리아 도메인을 제가 그때 땄죠. 근데 똑같이는 할 수 없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이북커스의 해석을 인터넷 부킹, 나이트의 부킹도 있지만 예약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예약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행복을 예약하는 사람들, 행복을 예약하는 여행사라는 그 이름 아래 제가 여행업을 사실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제안이 안 오네요. 네. 곧 제안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글로벌 진출하는 걸로. 네.
제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벌써 마지막이라지. 너무 아쉽습니다. 가기 싫은 거죠. 네. 번외편 2편 제작 들어가면 돼. 아, 그럴까? 앞으로 이포커스 코리아 박종윤 대표님 중구를 발견하는 사람으로서 중구의 친구로서 앞으로 중구에서 어떤 활동 하실 건지 계획 말씀해 주세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물어보셔서 저도 의미심장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저희 회사 홍보보다는 사실 중구 주민으로서 제가 저희 중구를 좀 우리 동네를 알리고 싶은 생각에 나왔고요. 첫 번째로 저는 걷기 모임을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늘려서 중구에 동네 친구분들이 많아서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공간을 또 알아갈 수 있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걷기 지도사 양성과장을 나왔기 때문에 저희 중구에 또 노인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봉사활동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구 내에 있는 제가 상품을 개발을 통해서 저희 중구를 좀 알리고 싶고요. 또 저희 회사 통해서는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을 통해서 힐링 여행을 계속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한 저 의료 관광을 통해서 뭐 요즘에 또 BTS가 또 한류를 또 알리고 있는데 저는 의료 한류를 통해서 외국인 환자를 모시고 한국에 있는 전국적인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병원까지 안내를 하는 의료 홍보대사, 중구 홍보대사, 걷기 홍보대사 이런 거를 함께 선생님과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아, 진짜요? 계속 저를 지금 이렇게 흡입하고 계신 느낌이 드는데 저는 너무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박 대표님의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구를 발굴하고 발굴한 장소를 걷게 만들고 걸음으로써 건강도 찾아지고 뭔가 마음도 개선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차게 짜여져 있고 이제 코로나 동안 움츠렸던 게 이제부터는 확 성장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사실 여행사가 저희 동네 여행사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삶이 여행인 것 같아요. 근데 작지만 저희 동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동네를 알아가고 우리나라에 또 코로나 이후로 또 국내 여행이 활성화됐잖아요. 또 국내를 먼저 알아가고 그리고 또 해외를 또 우리 한국을 알리는 그런 역할로서 하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얘기 하셨고요. 저도 사실은 중구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심 자체가 엄청난 관광 매력이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에는 이야기가 잔뜩 몰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자연 공간은 좀 밖으로 나가야겠지만 우선 이야기를 찾으려면 도시로 와야 되죠. 가령 BTS 말씀하셨는데 BTS도 명동 어디에 숙소가 있다는 얘기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소문이 이렇게 흘러나가면 네. 또 BTS 팬들이 또 막 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구에 좀 많은 얘기가 좀 발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장소 발견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박종윤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동네 발견가, 동네 친구, 중구의 친구, 박종윤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